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모 박사입니다. 지난 주말 어쩌다 보니 영상도 업로드도 못하게 됐고 또 항상 하던 라이브 방송도 또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안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저녁에 좀 피곤했는지 잠시 눈을 붙였더니 또 늦게 눈이 떠지는 바람에 여차저차 해서 영상을 좀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영상을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완전히 이걸 접을 때는 아마 말을 하고 접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런 시절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 빨리 온다라는 게 우리 아이가 좀 커서 그냥 장기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보다 보람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할 때쯤 되면 아마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지난 주말 준비 잘 해서 오늘 시장 많은 수익 내는 하루가 되셨는지요? 사실 오늘 시장 어찌 보면 저는 굉장히 하루가 피곤하고 또 피곤했던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참 이 한쪽 섹터로 자금이 집중이 되고 또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장 초반부터 자금이 쏠리고 끝까지 이쪽에서만 자금이 돌다 보니까 그 외 종목군들을 잘못 건드렸다 가는 손실만 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오늘 시장의 주도 테마는 원전으로 시작해서 원전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할 정도로 원전 테마가 굉장히 뜨겁고 핫하게 펼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말 사이에 이 뉴스가 나왔었죠. 한국이 그러니까 정부 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독자적으로 수주 하반기 총력전을 한다라는 게 이제 사실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당장이 아니라 내후년이죠. 2022년도 그리고 이게 되면 2029년도에 착공을 시작하는 굉장히 미래에 있는 이슈인데 이게 워낙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빌 게이츠 플러스 워렌 버핏의 콜라보로 이 소형 원전을 짓는다라는 이슈로 한번 당겨 놓은 데 더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서 승부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기사 자체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로 자꾸 하는데 이게 이제 체코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쪽 테마의 해석을 그렇게 강하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오전에 이쪽 테마를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이쪽 테마를 시장가로 사다, 시초가부터 들어가다 라고 언급을 못 드린 게 조금 많이 오늘 시장이 좀 아쉽다 정도로 해석이 되네요. 그렇다고 원전 관련주를 안 들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초대박이 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좀 남았다 라고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일단 해외 증시를 보면 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 속에 이러한 상황이 패드의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시기를 늦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참 어이가 없죠.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시황이라고, 그죠? 근데 이러한 연유로 반도체 등 IT 성장주 섹터가 반등을 했고 테슬라가 인도 사무소 개설 소식 속에 4%대 반등 흐름을 보이며 나스닥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의 반등에 성공하는 등 전반적인 흐름은 좋았는데 미 증시가 끝난 이후에 G7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앨런의 금리 인상 필요성 발언도 나왔죠. 어차피 4조 달러를 풀 건데 금리 인상해도 문제 없다. 해야 된다.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말하고 이거는 실언이었다.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금리 인상 이슈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은 또 한 번의 앨런의 경고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테이퍼링 이야기한 이후에 시장 며칠 있다 박살 났었죠. 국내 증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발언들이 사실 장 초반에 미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갭 출발하고 거의 신고가 흐름에서 코스피가 출발을 한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파생 시장을 바라본 결과로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수적으로는 동시 만기 전까지 하반보다는 상방에 일단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 업종이 가더라도 너무나 이 종목이 집중해서 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종목의 이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에 정말로 답답한 모습과 완전히 천차만별의 흐름을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소 까다롭고 다소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섹터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대장주였는데 만약에 이게 대장이 아니었을 경우는 그에 따른 피해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대장이 또 오늘의 부대장으로 가버리고, 과거의 대장이 오늘은 또 안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사실 장 마감 이후에 뭐 5시부터 한 3시간 내내 시장을 또 전반적으로 다 돌아보고 종목별로 수급을 한번 체크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로 시장이 많이 변했다라는 느낌을 오늘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정치 인맥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죠. 더 이상 정치 인맥주를 뭐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큰 타격은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 인맥주들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 단기 낙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죠. 웅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깊어진다면 이게 감당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정치 인맥주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관련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는 오히려 시세를 아직 덜 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윤석열 관련된 인맥주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라 더 이상 보지 않아야 되고, 정책 관련주는 아직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 관련해서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로 보면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시장에서 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한 업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강한 테마의 장세라고 언급하는 게 오늘은 좋은 하루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업종별로 아주 소수의 선택된 종목만 가는 차별화된 이 까다로운 시장이 오늘 펼쳐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 테마를 공략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시장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느낌도 저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오전에 뭐 종목군들 돌파 매매 차원에서 원전 관련주 2개 정도 건드려 보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시장이 까다롭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종목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시장이 원전만 아주 미친듯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랬어요. 이거 그냥 묻지마 배팅 중이다, 그냥 묻지마로 그냥 사고 있다, 답이 없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재료의 크기를 뭐 시장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냥 인정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재료를 이렇게 크게 봤기 때문에 다 날렸다 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체코 원전, 수주전 한국, 독자 참여, 방집송, 원자력 발전 테마가
무려 7개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우진, 보석파워텍, BHI, 서정기전, 한전산업, 우리기술 등. 이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에서 4개 종목이 상을 갔고, 한전산업이 이제 한전 계열에서는 유일하게 시총이 2천억대였죠. 시총이 가벼워서 그냥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한전산업은 저희도 관심 종목인데 하니까 상에 들어가 버리니까 뭐 너무나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시장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모더나 CEO의 한국 백신 원액 생산 검토 소식 속에 이현제약이 완제 생산을 이제 할 수 있는 시설을 곧 만든다라는 게 또 재차 부각이 되면서 또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WHO 허가를 앞두고 일단은 그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추가 강세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제가 중소건설사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중소 시멘트 섹터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멘트 이베스트 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재고량 자체가 3일에서 5일 정도뿐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데 6월달부터 아마 시멘트 가격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멘트 원료의 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멘트 가격의 상승이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적인 문제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멘트 가격의 상승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탄력이 좀 좋을 만한 게 고려시멘트고요. 오늘도 고려시멘트를 관심은 좀 가졌어요. 관심 좀 가졌고 이런 구간에서 대충 이런 구간에서 돌파로 그냥 짧게 매매 정도 하고, 원래는 이 종목을 이런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매매는 못했습니다. 자, 이 타점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한 타점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자리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저는 좋은 자리가 좀 나올 것 같고요. 하단에서 일단 고려 시멘트가 가장 탄력이 좋고 과거부터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인데 지금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진기업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기업 펀더멘털 쪽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삼표 시멘트, 한일 시멘트 등 시멘트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건설 섹터도 오늘 생각 외로 HDC 현대 산업개발, 그 다음에 금호건설 등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금호건설은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13,000원 이상부터 14,000원대까지는 분할 매도를 이제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진입을 해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이제 아마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장에서 단연 두산중공업이 거래대금 최고로 많이 터트리면서 일단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부터 이 종목을 주식 선물 매도를 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뭐 오늘까지 올라가는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네, 당연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공매주 누적 단기간에 이렇게 쌓이는 거, 그러니까 단기간에 2,300만 주 쌓였죠. 단기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2,300만 주가 쌓였고 위에 올라오면서 1,000만 주가 일단 쌓인 거로 봐야 돼요. 공매도 때린 애들도 뭐 한 300억 정도 지금 물려 있겠죠. 근데 이거 때려 부시는 거는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때 부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일도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조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종목을 주식 선물 매도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대칭 수열로 보더라도 이게 하나의 파동이면 돌파를 해서 거의 그 파동의 상단까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버슈팅 구간까지는 이미 접어들어 있는 상태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구간들에서 움직이는데 뭐 더 갈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아니 더 간다라고 생각보다는 이제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코 원정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다 올라왔죠. 우리 기술도 이러한 박스권의 크기만큼 상승을 했고 이틀 동안 50%가 좀 올라와 있고요. 우리 기술, 그다음에 보성 파워텍, BHI, 그리고 또 상한가에 들어간 게 우진. 그 밖에 오늘 대창 스틸은 또 시간 외에서 또 3점 몇 프로 또 올라와 있고, 한신기계 이 종목도 굉장히 또 강하게 좀 치고 왔었죠. 오늘은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은 좀 건들지는 못했었고요. 우신하고 한신기계 정도만, 한신기계 정도만 좀 돌파 매매로 좀 매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하긴 했는데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추천을 못 드리고 그냥 돌파 매매 정도로 매매를 좀 하고, 우진만 이제 상따를 좀 해서 들고 가네요. 우진도 굉장히 아래권에서 좀 잡히긴 했는데, 아래권에서 올라갈 때 전부 다 돌파로 잡아내긴 했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종목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일일이 잡아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부터 매매에 들어갔어야 매수가 가능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보면 이 경기민감주 섹터에서 수급이 좀 이탈이 좀 가속화가 됐죠. 최근에 강했던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좀 밀렸고요. 조선 섹터는 그나마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낭보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뭐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등등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 지금 현재는 직전 고점에 또 다다랐기 때문에 또 눌림을 기다려서 지속적으로 공략을 저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STX 중공업을 들어가서 전량 다 매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어제 올라가면서 전부 다 매도를 했었어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들고 오다가 어제 전량 매도를 하고 오늘 나머지 물량까지 다 매도를 좀 했습니다. 자, IPO 관련해서 지금 먼저 토스 종목분들 좀 보면 한국전자 인증이 고점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KTB 투자증권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에 신고가를 또 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자회사인 KTB 네트워크스가 일단은 토스에 56억을 투자를 했죠. 제일 먼저 투자한 게 토스였고, 올해 이제 배달의 민족의 초기 투자를 회수하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KTB 네트워크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면서 올해 IPO를 진행한다라는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러한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드는지 좀 체크를 내일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악구간에서 이 깨졌던 구간인데 10년 전의 이슈죠. 이 자리는 사실 10년 전 자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지금의 의미 있는 구간은 2018년도에 매물을 과연 이번에 소화를 하고 돌파를 시킬지가 관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종목군들이 너무 지금 고점 돌파하고 날아가는 종목군들이 더 날아가는 시장이라 이 토스의 대장주로 해서 날릴지 내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한전선도 그냥 날려버리면서 가는 거고, 오늘 한글과 컴퓨터도 뭐 대놓고 그냥
이 아로나 토큰이 이때 이슈가 됐었죠. 그러다가 뭐 페이퍼 컴퍼니 뭐 사기 논란이 나오더니 뭐 그냥 오늘은 아로하나 토큰 똑같은 이슈로 일단 갭 들고 올라갑니다. 즉 차트의 위치와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갭,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네,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갭 들고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스, 나스닥 IPO 가능성 이슈로 지난번에 한국 전자 인증이 상에 갔었는데 일단 KTB 투자증권 자체적으로도 KTB 네트워크스의 IPO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지금 크래프톤의 IPO도 남아있는데 오늘은 아주 IB 투자는 좀 강한데 오히려 대성창투가 또 밀렸죠. 참 요새 시장이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같이 가다가 지금 하나만 좀 가버리니까 이게 조금 속상하고 짜증이 좀 나려고 합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속상하고 좀 짜증이 나려고 하고 자 오늘 그리고 공사가 좀 좋았어요. 한국 가스공사가 11% 올라간 거는 제가 볼 때는 역대급 또 상승이 또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4만 원까지의 주가 범위를 보면서 4만 원 정도부터는 또 차익을 하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은 저희는 전량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도를 진행을 하지 않고요. 이때 이제 들어가서 전량 가지고 있는데 28,000원부터 이제 매도를 잡기 시작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시가총액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무거워도 한 방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구간적으로 봤을 때 매물이 있는 구간이죠.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 투자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만원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시간을 써야 먹을 수 있는 구간 같아요.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제 화신 추가적인 상승 나왔었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라 좀 부담이고, SL 1등주, 그 다음에 S&T 모티브 전량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공업을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현대공업을 좀 들어가서 오늘도 제대로 차익 실현을 안 했습니다. 제대로 차익 실현을 안 하고 또 일부 이제 좀 팔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는데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관련된 부품을 납품을 하죠. 그리고 실적도 괜찮은 1,400억대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에요. 사실 유통 비율까지 따지면 700억짜리 종목에 지금 박스권이라 언제 날려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른 잡주들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LIG, 넥스원 오늘 일단 의미 있는 구간에서 캔들을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장에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를 돌리고 돌리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질지 그런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 원전 테마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미사일 지침 쪽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추가적인 이슈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것 같네요.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자, 내일도 성업 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